괴물 윤석열이 석방돼서 시계가 제로입니다. 지금 비저빌러티 제로 상황입니다. 도무지 윤석열이 석방될 거를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상을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화교로 몰리더니 이름이 이상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가져와서 윤석열을 석방을 해주더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이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조기 대선, 헌재 결정 시기, 헌재 결정 내용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거의 없던 문제까지도 불확실성이 5%, 10% 생겼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의 탄핵을 선고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성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던 일입니다. 이미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변론 종결한 지 11일에서 14일이 지나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판결을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언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한번 증거를 다 한번 따져보고 증언을 청취하고 그런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시민들, 민주당 같은 정치 세력도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미 윤석열이 석방됐기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빨리 파면시켜야지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미수라든지 이런 다른 혐의로 윤석열을 추사해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란죄와 외환죄밖에 기소를 못하는데 그 담당하는 검찰이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 윤석열을 처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을 다른 것까지 다 수사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관대하다. 인권위도 그 많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다고 국제인권단체에 인권기구에 서한도 보내고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도 채택해서 헌재로 보내고 하더니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득권도 같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윤석열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얽혀서 윤석열이 처벌되면 같이 처벌될까 봐 걱정하는 부류가 있고 또 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윤석열이 발탁해줘서 윤석열한테 보훈하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검찰은 윤석열과 한패죠. 이미 검찰은 모두가 윤석열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윤석열화 돼 있어요. 전부. 아, 저렇게 하면은 아무리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직까지 갈 수 있구나. 전부 윤석열화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이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에게 한 명언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후보님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 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법 업무라는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들과 충돌하는 게 많아요. 부조적인 범죄와 강자의 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거는요. 인체를 절단해서 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뭘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이 범죄 수사라든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의 그 실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저렇게 별동 조직으로 해서 소속도 뭐 거의 대통령 소속처럼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상설특검 이런 것도 저게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국민주권주의와 이런 헌법 통치구조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저게 이제 소위 소속이 없는 위성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합니다. 삼류 사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자, 윤석열이 4년 전에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휘하에서 대통령의 절대 충성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공수처장을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지금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금 100%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짧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윤석열이 실력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비속어가 입에 붙어있는 인간이니까요. 자, 실력 없는 사람을 출세를 시켜주면 100%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은 실력 없는 사람 출세 당연한 거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완전 무자격자입니다. 인권위에 아주 반인권적인 사람, 독립기념관장의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 독립운동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리고 부패에 연루됐거나 과거에 그런 범죄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무자격자들, 이를테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놓습니다. 반인권적인 안창호를 인권위원장으로 앉히고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고, 자, 심우정도 이 중에 하나겠죠. 윤석열 말에 의하면 윤석열하고 뭐가 엮여 있거나 윤석열이 약점을 잡았거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앉혀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까? 비윤리적인 하수인, 100%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된다.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리석긴 한데 멍청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전부 다 비윤리적인 하수인을 쫙 다 심어놨습니다. 검찰,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김복식 서울경찰청장 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벼락 출세시켜서 거기 앉혀놨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문상호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부 실력 없는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아니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주요 포스트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처벌하는 게 윤석열이 이렇게 명백하게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처벌하는 게 어렵고 지금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집권하는 거의 3년 기간 동안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약점이 있거나 실력이 없거나 뭐 비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앉혀놔서 비윤리적인 하수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윤석열을 처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 윤석열의 비윤리적인 하수인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윤석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윤석열 자기가 4년 전에 비윤리적인 하수인을 만드는 법, 100%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법. 그때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윤석열은 실력이 없는 사람 플러스 약점 있는 사람 플러스 뭐 같이 비리에 동참한 사람 플러스 하자가 있는 사람, 그 정반대의 인물들, 가장 그 자리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100%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죠. 왜 이렇게 다 윤석열에만 관대한 거지? 왜 이렇게 다 윤석열을 보호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지? 다 비윤리적인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의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한패입니다. 자, 윤석열은 검찰, 법원, 크게 해서 법조, 그리고 재벌, 사학, 언론, 이 지금 기득권 세력의 지도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인간 같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100%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값 때문에 윤석열을 찍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언론도 보면 심우정 사퇴하라?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 빼고는 이런 사설을 낸 언론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비열한 권력자와 비윤리적인 하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심우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까요? 자,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이미 결심을 하고 저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내란을 저질렀을 때 내 지시를 순순히 따르고 그러려면 전부 김용현이나 곽종근이나 이진우나 문상호나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쓰는 겁니다. 군에서는. 검찰에서는 내가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을 때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혹시 실패했을 때는 나를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았을까요? 지금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는 언론, 사설에서 전부 다 내란을 동조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거나 하는 그런 언론입니다. 스스로 기득권임을 자임하는 언론입니다. 심우정은 이번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법원에서 보석이라든지 구속 취소가 아니라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석 경우에는 너무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상을 당했거나 가족이 구속 집행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풀어주는 때 검찰이 항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항고를 해서 막으면 병원 치료를 못 받거나 가족의 상에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말라라고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직위원 판사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1번으로 구속기간의 산정이 잘못됐다는 걸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거니까 이것은 검찰이 막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한 건데, 윤석열 같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는 긴급성도 없어요. 지금 빨리 풀어줘야 돼.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이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 위헌 가능성, 피의자 인권 존중 이런 것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 심우정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하고 심우정을 처벌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갖는 게 민주시민이라면, 민주언론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론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겨레하고 경향 외에는 심우정 사퇴하라는 언론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경향신문은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야. 자, 사설 첫 번째,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맞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 같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구속 취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고 있는 중앙미디어 그룹이 JTBC가 일부 민주시민 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도할 일입니까? 이게 사설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윤석열은 계엄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이 따지고 보면 정당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는 차마 이야기 못하고 칼럼에서 윤석열이 5,100만 분의 1의 법 악의 주인공이 됐다. 아무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특혜 중에 특혜의 방어권을 윤석열만 보장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고 있고 검찰이 항소 포기도 하고 있고, 요 정도 선에서 그쳤습니다. 중앙일보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헌재가 변론을 늦추고 윤석열을 기각시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이 서부지법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구속적부심도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구속적부심에서도 기각이 됐죠. 그리고 구속이 유지가 됐는데, 윤석열은 그때부터 자기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해서 구속적부심도 받아야 되고 서울중앙지법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서울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이든 법원인데, 그리고 법원 행정처도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할 거를 갖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좀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왜 저렇게 중앙지법 노래를 부르나. 근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법원장, 그리고 지귀현 판사, 이 세 사람의 라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1월 30일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구속된 이후에 오민석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죠.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중학교, 경북대학,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민석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앉혔고 지귀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청 아낀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 라인을 윤석열이 알고 계속해서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닌지 지금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중앙지법 하는 겁니까? 자, 오민석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병우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판결을 살펴보면 기득권 편에서 혹은 또 수구 편에서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 판결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오민석, 지귀현 판사도 이재용은 풀어주고 유아인은 구속하고 윤석열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오민석, 지귀현 라인을 윤석열이 알고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전 지귀현 판사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2월 4일 날 구속 취소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결정은 3월 7일 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넘게 구속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논리는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릴 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을 전달받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서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윤석열이 그렇게 중앙지법 노래를 부를 리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귀현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연스럽습니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을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세 가지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범죄가 구속에 이를 만큼 중대하냐. 그리고 쪽에서 보면 그것이 충분히 영장 신청 단계에서 입증이 됐느냐. 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의 범죄 행위의 심대성은 말할 것도 없죠. 형법 중에서 가장 중형을 선고하는 내란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내란죄는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판사도 봤으니까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 소명, 증거인멸, 도주는 안 한다 치더라도 윤석열을 풀어줄 만한 사유가 됩니까? 전 지귀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 오민석, 조희대의 영향력은 없었을까? 윤석열이 그렇게 집요하게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을 요구한 이유가 혹시 조희대, 오민석, 지귀현 라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